안녕하세요. 채태용TV 채태용입니다. 8월 마지막 주말간 뉴스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증시 관련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2일에 열리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한국 증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 데이이므로 무시할 수 없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테슬라가 해당 날짜에 배터리 관련 기술들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시장 초기 진입 시부터 전기 자동차 관련 파텐트들을 전부 공개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기업인지라 더욱 기대가 되는 배터리 데이입니다.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또는 중국 CATL, 닝더스다이로 전환 등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부터 확인해보면 기존 2차전지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액체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기자동차에 그대로 사용되기에는 에너지 밀도도 낮고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근데 궁극의 2차 전지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아직 상용화 되려면 멀었습니다.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고 구현이 안 된 상태이니까요. 제가 관련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가 2010년, 2011년도였는데 그때는 202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 어쩐다 그러고 있다가 2020년인 요즘에는 2027년 혹은 2030년은 되어야 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발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체 생산인데 테슬라 혼자 자체 생산으로 하기에는 양산 자체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가 어렵고 설비 투자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급망 LG화학, 파나소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더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로 갈아탈 것이다 라는 발표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러는데 이건 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닝더스다이의 비중을 높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머스크 아저씨가 뭐 공매도 때문에 못해 먹겠다, 미국 정부 때문에 못해 먹겠다 등등의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는 하지만 현재 미국 무역 전쟁 등등의 이슈도 있는 와중에 이런 발표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가능성 높아 보이는 게 나노와이어 기술 발표입니다. 나노와이어는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 분들은 왜 나노와이어로 추정했나를 보면 테슬라가 공지하고 발표한 배터리 데이의 배경화면이 나노와이어다 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배경화면이 뭐 나노와이어 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관련주 확인해 보면 나노와이어와 엄청 큰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테마주라는 게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도 묶이는 한국 증시이다 보니까 확인해 보면 KPM테크와 율촌화학은 관련해서 파우치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이고 원익큐브는 기존 LCD에 사용됐던 은나노 나노와이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봤는데 LCD에 적용됐던 기술인지라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적용돼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나노와이어 관련해서 종목들이 꿈틀거릴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스모 화학과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코스모 신소재도 은나노와이어 필름 관련주로 묶입니다. 테슬라 관련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내 대표 종목인 LG화학에 대한 주말간 뉴스도 있었는데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승리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목표 주가도 상향됐습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제외한 목표 주가 등은 잘 믿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LG화학은 현재의 시가총액과 주가를 떠나서 실적의 증가는 꽃길이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금요일 일본의 총리 아베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해외 투자자가 한국 증시로 갈아탄다 어쩐다 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 증시에서 한국 증시로 갈아탄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어쨌든 사임 발표 이후 일본 증시는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폭락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다가 종가 무렵에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베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많이 갈리는데 어쨌든 니케이 지수 보면 아베 2012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해줘서 잃어버린
10년을 그래도 꾸역꾸역 회복해준 니케이 지수입니다. 아베 사임 이후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다 예측이 많은 가운데 차기 정권은 아베 경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고, 작년부터 아베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사임이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베 사임 발표 이후 애국 테마, 반일 테마로 취급되는 모나미와 신성통상은 반짝 상승했다가 종가 무렵에는 상승폭을 제법 반납해서 매물병만 쌓인 모습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고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정말 물음표 100만 개이긴 한데, 어쨌든 애국 테마, 반일 테마도 존재하는 한국 증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고 3단계 격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증시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나고 있다고 하고 변동성이 증가해서 위험하다 이러는데, 반대 관점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평화 비둘기로 변한 미 연준의 태도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400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말에는 323명, 299명이라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감소한 확진자 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확진자 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관련주 보면 한국 증시에는 너무너무 많지만 지난 28일 금요일 꽤 움직임이 있었던 대표 주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물류 테마가 제법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동방, 태웅 로직스 등이 관련주로 있고, 이외에도 택배 운송업의 상승에 따른 골판지, 제조 및 포장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종합물류 테마가 제법 세게 움직여준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던 주말이었습니다. 따라서 5G 시장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전망과 국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5G 관련주들은 꽤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5G 관련주 보면 다음과 같고, 최근 미국의 아웃 오브 차이나 탈중국이 조금 거세지면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향 매출을 가진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해서 가장 큰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은 OE솔루션입니다. 제법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OE솔루션은 삼성향 매출이 적지 않은 기업으로 실적의 추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28일 미국 증시 확인해보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이 1만 뚫었다고 뉴스들이 쏟아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000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2.5% 고물가 상승률에도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공격적이던 정책을 펼치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세상 평화 비둘기로 변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금리 이러는데 금리는 더 이상 크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빠진 금리를 다시 크게 올린 적은 세상 단 한 번도 없는 시대니까요. 어쨌든 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핑계로 세계 증시는 미국을 선두로 유동성 장세다 뭐다 하면서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상승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을 텐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한국은행도 9월 1일에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잠정 GDP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악이었던 2분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V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서인지 최초 발언했던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다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기존 문제가 있던 공매도 제도에서 탈피하고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효성이 실제로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이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